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뭔가 긴장감이 쫙 흐르는 그런 배경음악, 뭐 대부나 이런 거 왜요? 없을까요? 아, 문서 하나를 긴급 입수했습니다. 이거 단독입니까? 아니죠. 그럼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건 학생 인권 공동 사례집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도 존중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최근에 경남, 전북, 광주, 경기, 경북, 서울, 인천시 교육청 이렇게 7개 시도 교육청이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게 혹시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올해가 UN 아동 권리 협약 비준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런 거에 따라서 186건 네. 사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은데 바로 감이 잘 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우리 1호기 그리고 이제 2호기의 세대 네. 학교 다닐 때 인권 개념이 어땠는지 좀 네, 네. 물어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 보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소학교 아닙니까? 소학교. 하여튼 국민학교라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근데 네. 쭉 제가 학창 생활 돌이켜 보면 네. 글쎄요, 인권이라는 이야기보다 개념이 없었고 사실 이런 폭력이 당연시되고 네. 이건 당연히 학생이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하는 이런 게 통용되던 시대였으니까 잘못하지 않아도 네. 뭔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런 식으로 식이니까. 예. 예. 1호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국민학교고요. 네네. 그리고 쭉 고등학교까지 보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지. 네네. 그런 게 그냥 당연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네. 뭔가 성격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네. 사람 대접을 받았고 네. 좀 성격이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가축 대접을 받았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정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네. 어쨌든 일단 이 사례집의 내용을 보면 네. 아직도 좀 황당한 일들이 교육 현장에 남아 있다. 올해 책이니까 그나마 네. 최근 거를 다뤘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설마 이런 일이 아직도 이런 그 내용부터 몇 네네. 가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A 고등학교는 네. 미세먼지 나쁨 경보로 음, 외출 자제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네. 학교 수업 시간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 너무 그게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A 중학교 B 교사 등 일부가 운동장 또는 특정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교실은 없네요, 일단. 네. 네. 자, 다음은 A 고등학교 B 교사가 점심시간에 쪽지 재시험을 해서 네.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아, 없다. 이거는 진짜 좀 심하네. 진짜 먹는 걸로 사람 건드리면은 화납니다. 네. A 고등학교에서 사회 문화를 담당하는 B 교사는 수업 시간에 나는 남존 여비를 믿으나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쿨하게 이야기하였다. 이거 네네. 현명하십니까? 이거는 본인은 쿨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교사께서 네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네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남존 여비를
믿으나 네네. 어, 강요는 안 할게. 강요는 안 할게. 이건 되게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존중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접근하신 네.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남존 여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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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는 네, 네, 따로 교육이 네. 필요하네요. 네. 네, 다음은 A 중학교 B 교사는 역사 교과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음.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음. 말하면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앞에 그 사례의 네. 교사는 어쨌든 본인이 쿨하다 네. 생각하고 나는 남존여비라고 보는데 네. 뭐 강요는 안 할게. 어. 근데 이제 이분은 진화론 나 너네한테 강제 좀 할게. 이런 접근이죠. 근데 이건 좀 심각한 네, 문제가 네. 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 특히 종교 신념과 진화론이 좀 많이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옛날부터. 네네네네. 아 이게 교육 현장에서까지 이렇게 진짜 네. 그냥 실제 사례로서 네. 나오니까 좀 깝깝하네요. 이 네.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네. 그렇죠. 저희는 도덕 선생님이 그 네. 무슨 뭐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증산도. 예. 책도 강매를 하시고 네. 하다가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아,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음 사례가 A 고등학교는 학교 생활 규정에 검은색 렌 땡땡 바형 또는 운동화를 권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학생들에게 강제를 하였다. 다음 사례는 렌땡땡 바형 랜드로버. 이게 좀 검은색 다나? 네, 네. 그런 거죠. 캐주얼화 같은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다음 사례가 A 고등학교 B 교사는 학생이 세월호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이 전부 뭐 이런 사례들 모아놓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지점들. 예.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딱 봐도 이거는 문제가 예, 된다. 뭐 예. 시대에 뒤처진 교육 현장 사례라고 봐도 되겠고 아예 네. 그냥 교육 현장을 떠나서 이 접근 자체가 음. 조금 네. 문제가 될 법한 뭐 자질, 예, 네. 그런 교사의 자질에 네, 대한 문제도 그런 있고. 사례라서 네. 일단 언급만 은근만. 하고 네네네. 그럼 심지어 이제- 이런 일도 있다라는 네네 거죠. 네. 아. 이렇게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좀 준비한 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딱 부러지게 뭔가 결론을 내기 애매한 아, 사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고민을 해야 될 것들. 음. 그 사례를 듣고 오늘 이제 1호기와 2호기가 네.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걸 제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아니면 제가 또 이 학부형에다가 또 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가 또 같이 살고 사교육이 아닙니까? 사교육. 그 넓게 보면 교육계지만 아, 나는 네. 걱정되는 게 우리 이호기께서 네. 내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그 문제를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 이거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해석은 사모기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1호기, 2호기 국민학교를 다녔던 1호기, 2호기의 인식과 네. 현장에서의 차이를 네. 조금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두가 함께 네. 고민을 해보자. 네, 네.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례를 정리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생존권입니다. 네. 예. A 중학교는 교문에서부터 교내까지 네.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B 학생은 감기가 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 야, 사람이 살고 봐야죠. 네. 네. 자,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 나왔습니다. 예. 그 추운데 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아, 예, 맞습니다.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학생이라고 이렇게 굽을 짓는 것보다는 모두가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누릴 그런 인권에 대한 우리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네, 이 추위를 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추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어줘야 됩니다. 네네. 진짜 사람이 살고 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1호기. 그 저는 여기에서 네. 좀 눈에 띄는 게 교문에서 교실까지라고 네, 그렇죠. 예. 교실까지죠. 교내까지 예. 예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가는 사이 교문 밖하고 학교 내에서는 뭐 입어도 된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왜 이걸 강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교무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운동장을 내다봤을 때 학생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보통 그러니까 하죠. 예.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튀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네요. 저희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까지 교복을 입었는데 그 외투 입는 것까지 관리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 예, 저희는 오히려 다들 교복을 참 입으셨으니까. 예. 저희는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남 이야기 같지 않은데 전 낯서네요. 예. 해설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는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일정 시기에 네. 뭐 어떤 걸 입어라 이런 어. 일률적 착용보다는 학생이 건강 상태 등을 스스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해가 사례집에서는 해석을 나는 내놨습니다. 그 생존권이라고 하길래 네네. 학교에서 뭐 생존권이라고 할 게 뭐가 있나 싶었더니 네네. 예, 이런 게 생존권이 되겠네요. 예. 정말 추운데 막 네, 옷을 네. 뺏어가지고 안 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오히려 낯서네요. 예. 자, 다음 사례. 음. A 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웃어도 죄송합니다.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네.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정 횟수를 네. 정했다. 여기에 대한 이호기의 의견은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게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횟수로 한 네. 달에 딱 정해져 있다는 그런 게 네네. 뭐 사람이 아플 때마다 많이 아플 때는 진짜 이렇게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예, 그걸 사람마다 딱- 차이가 있으니까. 예,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그걸 딱 일률적으로 횟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정해놓는다는 거는 자, 안 된다고 1호기. 봅니다. 네. 횟수가 몇 번인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정 횟수라는 게 여기서 한 달의 횟수라는 게. 네. 보통 한 두세 번 하지 않을까? 왜냐면 한 달에 10번 이러면은 괜찮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낫죠. 네. 네네. 어쨌든 그 횟수라는 걸 정했다는 게 뭐 사람들이 그 횟수를 정해놓고 아픈 건 아니니까 네네. 예, 그 자체는 부적절한데 그 횟수를 어떻게 정했는가가 네. 조금 궁금하네요. 횟수 자체도 궁금하고. 네네네. 네. 해설을 드릴게요. 네. 학생에 따라서는 교육적 합의를 음. 부정하거나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일부 학생의 악용을 일반화해서 모든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인권 침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 특히 네. 보건실 이용은 그 건강권 네. 이런 것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획일적 기준을 정해서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학생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적절하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인데요. 아마 네. 그 부분이 네. 계속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말한 대로 그 몇몇 잘못된 아이고, 사례를 네, 사례 때문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네,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은 아마 그런 거겠죠.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게 많겠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음. 좀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해석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보호권입니다. 음. A 고등학교는 연말에 특정 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네. 학교 담벼락에 게시를 하였다. 아, 이런 네. 풍경은 종종 보시죠. 흔한데 네. 예.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했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 네 글자가 있습니다. 예. 키워드가 네 글자. 아. 네. 네 글자 네네. 맞춰야 됩니까? 네 글자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키워드는 바로 생각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예.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입시 어디 고등학교 출신, 뭐 어디 대학 출신 이런 것들. 학벌 학연, 그렇죠. 학연. 학연 네. 한벌 뭐 이런 어.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어쨌든 저는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름이 붙는 입장이든 그 이름을 봐야 되는 입장이든 네네. 서로 유쾌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네. 네 글자는 이호기야 맞춰주세요. 아니 그래 이게 뭐 보면 이게 뭐 이름이 뭐 붙은 학생에 대한 이렇게 뭐 뭐라 할까 이게 뭐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 네네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여기 말한 이제 보건 입장은 이름이 걸리는 학생에 대한 이런 사생활에 대한 오. 보호도 음. 오. 이렇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게 네. 왜 자기가
뭐 된 학교가 이렇게 뭐 공개가 돼야 되고 네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일단은 뭐 간 학생 물론 자기가 뭐 자랑스러울 수는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 개인 사생활적인 거는 이렇게 보호를 네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여기 해설에 더 어, 추가해서 맞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렇게 네. 좀 더 좀 풍부한 해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해설은 학교가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적이나 진학 학교에 따른 차별 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게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설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는 뚜렷하게 뭐 떠오르는 건 없네요. 없습니다. 한 어쨌든- 1000개 중에 한 개 있을까 싶어서 그냥 네, 그 혹시나. 문구를 붙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금방 말하셨던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네, 있죠. 그거는 좀 생각할 네.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름 하나를 가린다든지 하는데 땡 뭐 이렇게 그래도 뭐 한 해가지고. 학교에 그 친구 가는 거 아는 사람들이 다 태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도가 너무 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사례입니다. A 초등학교는 학생에게 출석부에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은 1번부터 아. 여학생은 50번부터 와우 그럼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아니죠. 아, 이거 건너뛰고 전체적인 건너뛰고 전체적인 네. 거를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20번까지 있으면 예 남자 20명이면 20번까지 하고, 여자는 51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어쨌든 여학생은 50번부터 네. 부여를 하였다. 네. 네. 이러하면 안 되죠. 네. 저 네. 딸 키우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순서를 이렇게 매기는 건데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름 그렇죠, 순도 있고 뭐 키 순도 있고 네네네. 뭐 또 많은데 남학생이니까 1번부터 그렇죠, 그렇죠. 여학생이니까 네. 50번부터라는 기준은 정말 좀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좀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전 네네. 남녀 학생 번호가 섞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굳이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죠. 없잖아요. 예. 네. 뭐 이게 뭐 자기들 딴에는 이게 뭐 행정상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네. 이런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이렇게 남자 여자를 행정상 구분해야 되는 건지 네네. 초등학교에서 모르겠고 네. 제 초등학교 때도 보통 남학생들 앞번호에 하고 여학생들 앞번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한다든지 끝나고 나면 뒤에 여학생들을 또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또 어쨌든 예, 거기서도 했던 것 남녀를 같은데 예 나눴는데 그렇게 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렇게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네. 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해설의 키워드는 성차별입니다. 음. 이게 과거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 네. 국가인권위에서 2005년에 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네.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이라는 이유 그걸로 이제 시정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그 제 딸이 진짜 어렸을 때 했던 얘기인데 마트에 네. 보니까는 그 운동용품 파는 코너에 예.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야구 배트가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거의 다 유소년 배트, 유소년 글러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왜 유소년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게 응. 뭐라 하면 될까 하니까 아니 어린이 배트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래 역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네. 제가 리스펙하는 예지. 예, 예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정말 다른 따님 총명하네요. 아유, 우리한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전엔 저보다 낫다고 봅니다. 자, 다음 사례. A 학교는 엘리베이터를 교사들은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이거는 두 분이 예. 거의 경험하지 못한 저는 내용입니다. 경험한 이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들은 자유롭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이고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네. 이용 쿠폰을 발급해주고 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저는 이게 기계에 대한 이런 게 뭐라 할까요?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문명의 이기를 진짜 저는 누려야 된다고 아무나 모두가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가까운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 탈 수 있으면 타야지 그 뭐 왜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 제가 그 창원에 있는 모 학교에 가고 넓은 좀 학교에 많은 양의 체크상을 바꾸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그 네네.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 요즘 많은데 딱 가서 붙여놓은 게 딱 있어요. 학생 이용 금지라고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참 진짜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 학교라는 건물이 학생을 위한 건물인데 네네. 그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놓고 학생을 보고 사용을 하지 마라고 하면 네. 이 도대체 그럼 학교는 그러면 교직원들을 위한 건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타려면 이렇게- 다 타든가 네. 안 타려면 다 안 타든가.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이제 뭐 말씀하신 차별과 관련된 이제 해석도 있지만 음. 그 사례에서 보면 그 학교 측이 말하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동 편의에 대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이런 지적이네요. 해석이죠. 네네. 좀 더 나아가서는 이동 약자 우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교가 이제 보통 5층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 전략을 위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지만 네, 네. 학생들에게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그렇죠. 교사들은 제한 없이 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그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예, 했습니다. A 중학교는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그 성폭력과 관련된 네. 사례들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도로 그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인 B가 1학년 여학생을 학교 소체육실로 불러서 네.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사안을 인지를 했고 네. 관련 매뉴얼에 따라 네. 경찰 신고 그리고 학생 보호 조치 등을 네.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인지한 당일 B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계약 해지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죠. 의원 면직 처리를 했다라는 게 사례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건 그냥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뭐 원칙대로 원칙대로 네. 처리를 했다라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한 네. 것 같긴 네네네.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뭔지를 듣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설명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사안을 신고한 후에 당일 기간제 교사의 사직서를 받아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한 거는 일반 교사와 비교해서 정당한 업무 집행, 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하면 일반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각종 신원조회 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직 처리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 면직을 허락하게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 이게 이제 해당 교사 사직서에도 이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걸로 사직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축소,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교육청 기간제 인력 풀 운영 계획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 풀에 등록될 수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폭력을 예방하는데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되므로 네.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네. 만약에 징계를 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징계를 하고 네네.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정말 네. 뭐 사고를 쳐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네네. 내한테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렇죠, 그만둔 것 같은 일신상의 모양새가 사유로. 되버렸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학교에서 봤을 때도 그런 행정 처리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 대한 평가나 그쪽에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걸 막는 의미도 있고 네. 결국 그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네. 절차상의 처리였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발달권입니다. A 고등학교는 2학년 대상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보호자의 야간 자율학습 비참여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근데 B 학생이 있어요. B 네. 학생은 진로를 위해 방과 후에 제빵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네.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애매하네요. 참 그러게요. 네. 모든 그게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접합점이 없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학교에서는 네.
어찌됐든 간에 학생의 의견을 만약에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네네.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까지 허락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네. 해설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이 사안을 좀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언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B 학생이 네. 방과 후 제빵 학원에 다니고 싶다. 네네.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나 어쨌든 자율학습 안 하고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학원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부모 책임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내가 언제 자율학습을 빠지겠다고 내가 허락해 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왜 학교가 마음대로 하느냐. 음. 라고 했을 때 학교가 학생이 원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기에는 책임의 소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근데 네.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조심스러우니까 네. 뭐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든지 네. 보호자도 뭐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일과에 관한 거는 학교의 책임이니까 네. 뭐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뭐 있을 거라 보긴 하지만 가장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건데 네. 항상 우리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했지만 네. 왜 말만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자율이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앉혀놓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거는 좀 인권적으로 이렇게 정규 수업이 아닌데 네. 앉혀놓고 한다는 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 네네. 뭐 학교 마쳐 보내줬으니까 그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네네. 방과 후에서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네네.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해설의 포인트는 그 조금 보통 이제 이런 사안이 했을 때 학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조금 뒤로 그럴 수밖에 물러나서 없죠. 예. 예, 하는 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해설에서는 조금 더 학교가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좀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야자 우리가 보통 줄여서 야자라고 하죠. 야자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가 보호자의 의견만 채택하고 학생 의견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 의견이 다를 때 학생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서 학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봤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제빵 쪽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학부모랑 연장을 해서 이 친구는 제빵 쪽으로도 나름 소질을 보이는 것 같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할 수 얘기예요. 있도록 예. 이 자리를 마련해주는 학교에 조금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책임을 모습이 있습니다. 면피하려고 하지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네. 또는 뭐 야자 그럼 뭐 너희 부모님께서 야자 무조건 해야 된다 할 거니 야자 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A 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C 교사는 네. 한 학기 동안 휴대전화를 조례 때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네. 종례 때 나눠주었다. 네, 네. A 고등학교 학교 규칙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수업시간 사용을 교사 허가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일괄 수거 지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네. 이거 전에 우리가 그 선거 기간에 1.8 정치 같은 거 했을 때 그 네.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언뜻 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교사 혼자 임의로 규칙을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학생들하고 같이 규칙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네네네.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교사가 임의로 네. 물론 그 이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네네.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걸 일괄 수거하고 일괄 배포하는 식으로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사가 봤을 때 중간에 막 임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학생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없이. 없이 그걸 결정한 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다. 예, 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합의하는
과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한번 이렇게 또 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네.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규칙에는 교사의 허가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으면 이제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앉아서 뒤쪽에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네. 뭐 한다든지 근데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 특히 뭐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 쉬는 날에 항상 끼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네. 학생들 그걸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수업 학습권에서 보면 이 다른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고 한다면 네. 저는 크게 그렇게는 뭐 이렇게 하는 건 문제는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예. 1호기의 접근이 그 해설과 거의 겹칩니다. 그 학습권 보장 등 정당한 사유로 교육 목적상 제한 또는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규칙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수거 지도가 학교 규칙 범위를 벗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교사 개인의 자의적인 지도 방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A 고등학교의 B 교사는 학급 T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은 돈 30만 원이 분실되자 학생들을 교실 뒤로 나가도록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책상과 가방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뭐 분실된 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B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지품 검사 취지는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동의는 받지 않았다라는 게 사례. 답이 나왔죠. 네. 그렇네요. 예. 네. 뭐 근데 이게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네. 한 번씩 학교 다니다 보면 분실 그렇죠.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거의 해결 방법도 비슷해요, 사실은. 뭔가 아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금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동용되어야 하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라는 게 인권보다 또 우선 비교를 했을 때 기본권이 이걸 부딪혔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우선에 둘 만한 것들이 있죠. 생명권이라든지. 총기 검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뭐 하는 그런 것들처럼. 네. 이게 제가 그냥 해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 여기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협하는 물품의 소지 가능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요건은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네. 동의 안 구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교실 뒤로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공개적으로 좀, 다른 학생이 어떤 이거는- 소지품을 갖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이건 오히려 돈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음. 어느 한 가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방 저는 1호기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어떤 학생 소지품에서 돈을 찾았다면 그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개적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학생 인권 침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내가 만약에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면 이게 이상해지니까 네네. 동의는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네.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이 좀 안 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럴 때에는 네. 뭐 다 나가게 해서 네네. 예, 뭐 설사 돈이 나오더라도 예,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텀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네요, 진짜. 예. A 고등학교의 그러니까 교장님은 학내 게시판에 1학년 2반 땡땡땡 학생은 교칙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출석 정지의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라는 형태로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예. 저는 사실 성적도 학교에 붙이는 게 네네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도 공개하는 그런 학교가 사례도 있는데 있었습니다. 예. 네네네. 뭐 학교 성적 쭉 순서대로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좋은 일도 물론 뭐 밑에 있는 학생들은 안 좋은 일이겠지만 네. 공표하는 게 네. 안 내키는데 뭐 이렇게 좀 학생한테 네. 앞에서도 우리가 뭐 돈 이야기가 돈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뭐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되는데 이런 문제도 이 뭐 학생의 이렇게 징계 같은 경우를 또 알리게 되면 네. 학생한테 좀 또 다른 또 학생들이 예. 뭐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네. 또 학생한테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표를 아, 하는 거는 안 네. 된다고 저는 그리고 참고로 그 이 학생 이름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생각합니다. 땡땡땡이 익명 처리한 예, 겁니까? 그 반까지도 좀 근데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징계받은 애들이 그 게시판에 붙었거든요. 네네. 뭐 당연히 실명으로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잘못을 해서 처벌받은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벌로 보는 거냐? 아니면 그 앞에 단계에서 어떤 징계를 받은 게에서 벌이 끝났는데 이름을 밝힘으로 해서 가중 처벌이 되는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참 네. 어렵네요. 제가 어쨌든 해설은 프라이버시권 네 보호를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참 그 어떤 때로는 우리 실제 그 형사법에서도 네네. 이 어떤 범죄에 따라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수한 물론 예 예외죠, 물론 예외. 그렇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경우 예, 뭐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예외의 예.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해설은 학교 규칙 위반을 예방하려는 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소 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규칙과 뭐 지도 징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는 방향이 적절한데 네. 이런 그 학생의 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련 교사한테만 그 최소한 이제 안내를 하고 누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이름을 익명 처리했을지라도 해당 학생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회장이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예, 사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인권 사례에서의 그 지향하는 점이 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네요. 네. 맞죠. 네. 자, 마지막으로 참여권 네. 사례입니다. A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는 교문 밖 2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였는데 A고등학교는 학교에 적정한 지도와 관리에 대해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네. 대략적으로 교문 밖 어떻게 200m도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교문 밖 멀죠. 200m. 네. 예. 학생들이 교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쫙 흩어질 텐데 200m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으면 네. 많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힘든데 저는 사실 교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내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다. 교내도 상관없다.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론 뭐 지금 뭐 정당의 뭐 정치권에서 뭐 의견에 따라서 뭐 찬성 반대가 갈리긴 하지만 이거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받는 교육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학내든 학외든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제시하고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좀 학교 분위기가 좀 민주적인 분위기의 학교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못하겠으니 뭐 이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뭐 한다고 해서 교문 밖 200m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서명 운동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거 그 어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흔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주장하는 내용에 주목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국정교과서 국정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학생들이 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어른들이 보면은 기특하네 이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하는 어른들이 보면 문제가 있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 이 행위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보다 이런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할 때 어떤 태도,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요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주장을 봤을 때 저 친구들의 주장은 이렇구나. 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저 친구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지도가 중요한 거지. 보통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내가 마음에 들 때는 기특하다 하고 네네. 마음에 안 들 때는 못됐다 이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거는 태도죠. 예. 예, 그 저는 그쪽에 주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설 컨닝 하는 거 아니십니까? 컨딩요? 예.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제가 애정하는 헌법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 진행한 이 반대 서명 운동은 헌법 제 19조 그리고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13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뭘 이거를 허가하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학교는 오히려 교육기본법 그리고 이제 초중등 교육법 근거해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서명 강요 금지, 서명을 이유로 교과 수업 활동 방해 금지 등 소극적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자발적 서명 운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가 반대 서명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의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서명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네.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학내 학외 구별할 거 없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 근데 이제 학내에서 했을 때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는 동안에 뭔가 이런 뭐 밖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정도로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네. 자, 여기까지 사례를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소감? 네. 저는 사실 학교를 이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이제 막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30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례만 봤을 때는. 예, 그렇죠? 사례 봤을 때는. 그리고 글쎄요, 좀 계속 학교라는 데가 뭔가 좀 더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뭔가 좀 민주 시민으로서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 너무 제약을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그래도 좀 나아진다 보는 건 이제 조금 부모들의 관점이 저 같은 이제 좀 부모들이 이제 좀 많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맞고 이런 것도 뭐 아이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맞았겠지. 뭐 옛날에는 예,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학부모들은 예, 뭐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좀 제약을 하는 이런 게 물론 뭐 폭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보다는 덜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뭐를 제약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이렇게 좀 못 펴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더 학교가 학생들의 그런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좀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하시네요. 자, 정리 요정이죠. 그 말이었죠. 자, 1호기. 네. 저 그 말 아닌가? 그 말이었다니까요. 자, 1호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늘 그거죠.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한다라는 그렇죠. 게 늘 어려울 테고 그 고민은 이해가 되고 저는 어쨌든 그 사례는 요즘도 이렇나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례를 해석하는 접근 방식은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구나. 네. 오히려 이게 좀 그 너무 자료집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텀을 둬서 모아져서 나올 게 아니라 일상에 좀 더
적용이 되고 네네. 더 얘기가 많이 되면은 네. 좋겠다. 생각보다 학교 현장에서 그 사례를 해석하는 방식과 표현 방법이나 네. 그런 것들은 상당 수준으로 네.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사례집을 보면서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결정들의 결정을 하는 그 주체는 네, 학교 측이 있을 테고 학부모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세 주체는 누구 하나가 어느 한 주체가 그 위에 있다거나 밑에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결정을 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학교 현장에서 더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그 학생 인권이라는 게 네. 너그러운 어른들 그 네. 개념이 있는 어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수혜 같은 게 되면 안 예, 돼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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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게 권리 타고 나는 거니까. 천부인권이죠. 이 내용을 꼭 그 학교에 한정지지 말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100%는 아니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긴 하죠. 예, 네. 그 이렇게 이제 사례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또 학생 인권 조례 생각이 또 네, 나지 그렇죠. 않을 수 네, 없죠. 네, 예. 네.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학생 인권 수준이 좀 뭔가 아쉬운 현장에서 네.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만한 정돈된 기준 네. 그런 선언이 좀 필요한 시기일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음.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경남도의회가 글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요? 하여튼 전반기에는 뭐 진짜 뭐 아무 뭐 없이 뭐 다루지도 못했고 팩트를 이야기해야죠. 전반기에는 좀 싸운다고? 싸운다고. 전반기에는 사실 그때 뭐 했다가 뭐 네네. 하여튼 뭐 네. 반대에 워낙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뭐 네. 통과 못했고 네. 그 후반기에는 또 뭐 지금 뭐 의장을 신임하니 많이 뭐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참 네. 모르겠네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경남 도민일보 보도에서도 한번 짚었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욱더 분발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과정과 사정이 있겠지만 음. 지금까지 그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은 네.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 속수가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럼요. 네, 미안하지만 그런 비판을 좀 받을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뼈 아프십니까? 음. 경남도의회 문제도 나중에 따로 한번 짚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